국민연금은 오래 사시면 사실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받는 그런 연금 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인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민연금을 제대로 못 받는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진짜 억울한 케이스가 있어요. 이거는 못 받을 걸 알면서 내는 경우입니다. 미혼, 가장 큰 문제예요. 내가 만약에 국민연금을 개시하기 전에, 제대로 받기 전에 내가 사망해요. 어떻게 될까요? 나는 평생 국민연금을 냈어. 내가 평생을 내고 내가 못 받았잖아요. 예. 그러면 돌아가시면 유족에게 지급되는데 유족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진행자님이 지금 국민연금 내고 계시죠? 그죠? 얼마나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일 돌아가시면 전부 국고의 기석이에요. 안녕하세요. 도너리 고은천입니다. 요즘 이 고령화에 대한 걱정과 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이 연금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올라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국민연금을 개혁하네 마네 하는 것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좀 더 잘 이해해보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챙겨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함께 알아봐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들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연금 하면은 이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발표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인상이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국민연금 받는 건 줄어든다, 네. 기금 고갈된다, 이런 뉴스 많이 보셨죠? 예. 그런데 받는 건 줄어드는데 내는 건 또 올려내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죠. 네, 자, 그래서 이 보험료 인상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올 초에 국민연금 개혁 때문에 보험료가 오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소득의 9%를 내고 있는데 예. 이걸 앞으로 13%, 15%까지 올리겠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직 국민연금 개혁은 안 됐어요. 21대 국회에서 실패했어요. 그렇군요.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국민연금 개혁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건 아니고요. 예. 매년 7월 되면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의 보험료가 약간씩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예. 내 소득의 9%를 내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자, 그런데 소득이 예를 들면 500만 원인 사람도 있고, 예. 뭐 소득이 1000만 원 사람도 있고, 5천만 원인 사람도 있고, 월 소득이 5억인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소득의 9%를 내게 되면 나중에 뭐 소득이 엄청난 사람들은 보험료를 많이 내겠지만 국민연금이 낸 돈 대비는 훨씬 혜택이 크거든요. 예. 그럼 그렇게 소득이 많은 사람이 국민연금을 많이 내가지고 다 받아가 버리면 국민연금 기금이 더 빨리 고갈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 정도까지만 내세요 라는 상한선이 있고요. 그렇군요. 아무리 적게 벌어도 이 정도는 내주세요 라는 하한선이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매년 7월에 조금씩 인상합니다. 전년도 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으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7월이 된다 하더라도 보험료가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요 상한선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예. 전년까지는 요 상한선이 높아졌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난 6월까지는 이 상한선이 월 59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월 590만 원에 곱하기 9%인 53만 1,000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상한선이 617만 원으로 이번 7월부터 4.5%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617만 원 곱하기 9%는 약 한 55만 5,300원 되거든요. 그러면 월 보험료가 24,300원 정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약간 다르죠. 일반 자영업자들이라든가 내가 직접 보험료를 다 부담하시는 분들은 예. 24,300원 더 내셔야 되는 것이고, 그 소득 이상이 있는 분들, 예.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직장인들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내주잖아요. 네. 실제로는 다음 달부터 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12,150원이 더 빠져나가겠죠. 이렇게 해서 보험료가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더 내셔야 된다. 그럼 당연히 또 질문이 나오겠죠. 아니, 그럼 보험료는 더 내는데 받는 금액은 올라갑니까? 받는 금액도 올라갑니다. 이게 보험료 올라가는 만큼 연금 받는 금액도 매년 물가 상승률 연동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행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작년에 국민연금공단 가가지고 내가 받는 연금액을 조회해 봅니다. 그럼 이 정도로 냈을 때 65세부터 한 달에 100만 원 나옵니다.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내가 올해 조회합니다. 올해 1년 지나서 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이 꾸준히 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조회하면 분명히 작년엔 100만 원이라고 나왔는데 올해는 102만 원, 103만 원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또 이제 국민연금을 열심히 불입을 했는데 네. 나중에 이걸 못 돌려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네.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국민연금을 열심히 내시면 당연히 받겠죠. 네. 낸 만큼 받고 뭐 평생 받고 그리고 국민연금은 오래 사시면 사실 낸 것보다 훨씬 많이 받는 그런 연금 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인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민연금을 제대로 못 받는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사실 국민연금은 오래 살면 많이 받아요. 예. 그런데 일찍 돌아가시면 조금 문제가 생겨요. 자, 이게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 이제 유족연금이거든요. 예. 내가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내가 받던 연금의 한 40에서 60%를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로 유족연금 제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 평생 연금 받는데 예. 내가 받다 죽으면 내가 받던 연금액의 절반 이상을 배우자 평생에 또 주는 거예요. 아. 되게 좋은 제도예요, 이거. 왜냐면 일반 개인연금은 그런 게 어딨어요. 예, 못 받으면 그렇죠. 끝인 거고 뭐 남은 금액은 돌려주겠지만 이 사람 죽을 때까지 평생 준다는 건 되게 좋은 제도죠.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국민연금이 처음 88년도에 시작됐을 때 대부분 다 직장 가입자들, 직장인들 위주로 국민연금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대부분 다 외벌이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남자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 받고 국민연금도 준비하니까 내 노후도 보장되는 겁니다. 근데 집에서 살림하시는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그쵸. 국민연금 대상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노후에 연금이 없는 겁니다. 남편이 살아계시면 같이 받으면 되는 거지만 남편이 돌아가시면 그분들은 노후가 정말 준비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을 남자가 가입했다 하더라도 이 가입자가 혹시 사망하더라도 그 못 받은 연금의 일정 기호를 배우자에게 평생 주자. 굉장히 좋은 제도로 만들어진 게 유족연금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외벌이였어요. 근데 요즘은 맞벌이가 많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배우자들도 설령 주부를 하더라도 내 스스로 국민연금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어서 임의가입을 통해서 따로 본인의 국민연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둘 다 국민연금이 있는 거잖아요, 부부가. 자, 그러면 부부가 100년 해로 하시면 이 두 분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런데 한 분이 돌아가시면 문제가 생겨. 내가 예를 들면 200만 원 받다가 사망을 했는데 거기에 뭐 절반 이상이니까 거의 한 120만 원 정도가 배우자에게 지급합니다. 예. 지급하려고 봤더니 배우자가 본인 국민연금이 있는 거예요. 이미. 예, 그 두 개를 원래는 중복해서 받으면 되게 좋겠죠. 그렇죠. 근데 제도상 중복 수급이 안 돼요. 아.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국 그 부인께서는 본인 연금을 받지 못하고 남편의 유족연금이 크니까 그걸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예. 자, 그런데 이 부인께서는 내가 65세부터 연금을 받기로 했어. 근데 65세 생일 전날 남편이 돌아가신 거야. 나는 아직 내 연금은 개시도 못했어. 근데 남편이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럼 남편은 유족연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내 연금은 구경도 못한 거예요. 어차피 못 받으니까. 평생 내고 한 푼도 못 받아요.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그렇군요. 좀 억울하죠. 그러겠네요. 더 억울한 케이스 있어요. 어떤 거죠? 요즘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커질 케이스입니다. 예. 혹시 우리 진행자님 결혼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언제 하실 거예요? 생각 없으시죠? 네. 요즘 30대 절반이 미혼이에요. 예. 결혼 안 한다는 얘기죠. 예. 미혼. 가장 큰 문제예요. 아. 자, 미혼은 내가 국민연금 열심히 내가지고 내가 오래 살면 내가 낸 연금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좋죠?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국민연금을 개시하기 전에 제대로 받기 전에 내가 사망해요. 어떻게 될까요? 나는 평생 국민연금을 냈어. 그런데 받기 전에 안타깝게도 사망했어. 어떻게 될까요? 유족이니까 뭔가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네. 말씀하신 걸로. 잘 보세요. 개인 자산은 개인 연금, 뭐 개인 주식, 개인 부동산은 내가 혹시라도 못 받고 사망하면 남겨진 자산이 상속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못 받고 가지만 상속되면 가족, 부모님 혹은 뭐 조카, 사돈의 팔촌 그리고 남한테도 줄 수 있어요. 네. 죽기 전에 그냥 뭐 이영주한테 주겠다. 예. 그냥 하고 죽으시면 돼요. 그럼 저한테 옵니다. 예. 그리고 안 되면 기부를 해도 돼요. 내 재산이니까 내가 못 받은 건 다 정리하고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평생을 내고 내가 못 받았잖아요. 예. 그러면 돌아가시면 유족에게 지급되는데 유족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요. 첫 번째, 배우자. 자, 근데 미혼인데 배우자가 있어 없어? 없죠. 없잖아요. 두 번째가 25세 미만 자녀. 자녀 있어 없어? 없겠죠. 내가 지금 미혼인데 자녀가 어디 있어? 물론 저기 뭐 숨겨놓은 자녀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네. 없어요. 이제 결국은 뭐냐면
배우자 없고 자녀 없기 때문에 한 푼도 남겨줄 수 없어요.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예. 그게 바로 뭐냐면 60세 이상 부모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못 받았으니까 예. 내가 유족연금을 아직까지 부모님이 살아계실 수 있다면 예. 부모님한테 유족연금 드리고 가는 겁니다. 아, 그런데 부모님에게 드리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냥 안 줘. 어떤 거죠? 돌아가시는 시점에 그 사망 시점에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같이 살고 있어요? 아, 저는 따로 살고 있어요. 따로 살고 있잖아요. 요즘 예. 다 누가 부모님하고 살려고 해요. 독립해 살려고 하지. 예. 그럼 끝이에요. 어. 죄송하지만 우리 진행자님이 지금 국민연금 내고 계시죠? 그죠? 얼마나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일 돌아가시면 전부 국고의 기석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부모님한테 유족연금을 지급하려면 예.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기적으로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렸다는 증빙이 있어야 돼요. 아, 부양하고 있다는. 그렇죠. 부모님한테 내가 용돈 받은 게 아니고 내가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렸다는 증빙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그래서 어렵네요. 국민연금을 평생 내고도 혹시라도 일찍 돌아가시면 싹 날리고 전부 국고에 기속됩니다. 세 번째, 진짜 억울한 케이스가 있어요. 이거는 못 받을 걸 알면서 내는 경우입니다. 살다가 젊을 때 이제 배우자가 사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유족연금이라는 것이 꼭 나이 들어서 받는 건 아니고요. 예. 언제 사망하든 관계없이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일정 금액의 연금을 유족에게 지급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남편이 사망을 했어. 내가 아직 나이 40대밖에 안 됐어. 예. 근데 유족연금 받잖아요. 예. 뭐 한 50만 원, 100만 원 받겠죠. 자, 근데 지금 남편이 일찍 사망했으니까 나는 지금 이제 살림도 살아야지, 애도 키워야지, 뭐 월세도 내야지 할 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이 사망을 했으니 대책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 유족연금만으로 부족하니까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그전까지는 주부였고 살림만 했지만 이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직장에 취직을 합니다. 네.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받아. 예. 근데 월급에서 보니까 월급 받을 때 보니까 뭘 떼? 월급 받을 때 떼는 게 네 가지가 있어요. 예. 4대 보험, 예. 그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그다음에 뭐 고용보험, 산재보험 띄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자, 그거 띄는 건 의무예요. 자, 그래가지고 물어봐. 그럼 내가 국민연금을 내네. 나는 지금 국민연금 공단에서 유족연금 받고 있는데 나는 국민연금을 보험료를 또 내고 있는 거야. 물어봐요, 전화해가지고. 제가 지금 취직을 해가지고 국민연금 보험료 이렇게 월급에서 띄어가고 있는데 나중에 얼마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내가지고 나중에 65세 받는 금액 보니까 한 4, 5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제가 유족연금 받고 있으니까 유족연금 100만 원과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일해서 납부하는 국민연금 4, 50만 원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을 안 것 돼요. 같은데요. 중복수급이 안 돼요. 그 둘 중에 큰 거 선택해야 돼요. 그럼 뭐가 더 커? 유족연금이 훨씬 큰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는 내 본인 연금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도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네요. 그렇죠. 그럼 다시 얘기해. 그럼 저는 못 받을 게 확실한데 지금 안 내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아. 국민연금은 의무납입이기 때문에 예. 안 내는 방법이 있어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소득이 있어서 회사에서 자동으로 뛰어가는 것, 그거는 무조건 내셔야 돼요. 이런 경우는 못 받을 게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국가 입장에서는 제도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유족연금 제도 좋은 제도가 많기 때문에 낼 건 내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예. 뭐 국가 입장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걸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게 있는 거죠.